안녕하세요. 이전에 올려드렸던 자율신경 실조증 영상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는데요. 아마 증상은 심한데 특별한 치료 방법을 찾기도 어렵고 호전도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악화되는 습관이나 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리는 아주 주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말고도 이런 증상들을 악화시키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상당히 의외인 것들도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교감무세형이 많다 보니 오늘은 교감신경계와 관련된 원인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 중 이것을 한 이후에 더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헬스입니다. 헬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인데요. 저도 매일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감무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이 해당되는데요. 교감무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교감신경의 항진작용으로 심박수가 빨라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데 이미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율신경이 정상적인 분들은 운동으로 인한 교감신경의 항진이 일어나도 자율신경의 범위가 정상 수치 내에 있지만 이미 교감무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으로 인한 교감신경의 항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헬스장을 다녀오고 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잠이 쏟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소실되었던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면 몸이 이미 번아웃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근력 운동은 잠시 쉬도록 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된 이후에 다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 운동도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야외에서 하는 걷기, 산책이나 가벼운 러닝은 항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실내에서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지 마시고 꼭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또 요가나 명상 같은 것들도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개선하겠다고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을 하시는 게 훨씬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면 헬스장을 가지 않고 야외에서 가볍게 러닝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컨디션이 개선되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 3교대 근무입니다. 간호사, 군인, 승무원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3교대 근무를 한다는 점입니다. 자율신경계는 몸의 생체 리듬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의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은 특정한 시간에 더 많이 분비되거나 덜 분비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아침 기상 직후 1~2시간 이내에 가장 많이 분비되고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 점점 줄어들다가 취침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아침에 몸을 각성시키는 코티솔이 많이 분비되어 몸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반면 저녁에는 신체가 휴식을 취하고 잠이 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3교대 근무는 야간 근무, 새벽 근무를 포함하고 있죠. 이런 요인들은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방해합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일을 해야 하니 몸을 각성시키는 코티솔이 분비되어 몸을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이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수면 패턴도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똑같이 8시간을 자더라도 12시에 잠이 들어서 다음날 8시에 일어나는 것과 새벽 4시에 잠들어서 12시에 일어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새벽 3, 4시쯤 잠들어서 12시쯤에 일어나는 분들이 나도 8시간 자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면 생활 습관을 최대한 개선해야 합니다.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려고 해야 하고
잠을 잘 때는 핸드폰을 보지 말고 커튼이나 눈 가리개를 이용해 최대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 낮에 깨 있는 시간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커피입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압 문제가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카페인은 위에서 언급한 코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몸을 지속적으로 각성시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잠을 자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자체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커피에 민감하신 분들은 커피를 드시고 나면 불편한 걸 본인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잘 드시지 않지만 카페인에 둔감하신 분들은 무심코 하루에 한 잔씩 꼭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교감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물을 마시는 게 좋고 또 허브티가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캐모마일, 라벤더, 민트 같은 경우는 진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시켜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일전에 제가 생강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항염증, 항산화 작용과 소화기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추운 날씨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 중에 체온 조절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신체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는 온도에 따라 다양한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체온 조절은 뇌 시상하부라는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체온이 36.5도에서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체온이 떨어지면 시상하부는 인체에서 열이 발생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여 각각 부신에서는 코티솔,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 나오게 만들어 열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이때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추운 날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열을 발생시키는 과정은 교감신경의 항진이 관여하게 됩니다. 근력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운 날씨에 교감신경의 항진은 이미 교감신경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이미 일반인에 비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항진된 교감신경으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날씨가 추워질 때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디스크나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척추 관절 환자분들이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서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이나 목도리, 여분의 옷을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약물입니다. 무심코 주사를 맞거나 먹는 약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스테로이드는 통증뿐만 아니라 많은 염증성 질환에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는 본래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뇌의 신호를 받아 부신 피질에서 분비됩니다. 이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즉 코티솔이라고 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전신의 혈액을 타고 순환하면서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 면역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자가면역 질환에도 사용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다들 한 번씩은 맞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피부염이나 아토피가 생긴 부위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정말 귀신같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기도 해요. 하지만 특정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스테로이드의 과사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호르몬을 교란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인공 스테로이드를 잡고 몸에 주입하게 되면 부신 피질이 천연 스테로이드를 분비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는 부신피로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기본적으로 혈당과 혈압을 함께 상승시키고 이는 교감신경의 항진이 관여합니다.
때문에 근력 운동이나 카페인 섭취와 마찬가지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통증 치료나 피부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 시에도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병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근력 운동, 3교대 근무, 커피, 추운 날씨, 약물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각 항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